막대한 손실이 예상됐던 홍콩 지수에 연계한 파생 상품의 만기가 올해부터 돌아옵니다. 12,000포인트까지 치솟았던 지수는 고점 대비 60%나 빠져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요. 무려 6조 2천억 원어치가 원금 손실 구간에 빠졌고 당장 내일부터 손실액 확정 사례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배상 기준 마련에 들어갔는데 특히 이번엔 90%에 달하는 상품 재가입자들에게 어떤 비율로 배상을 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왜 그런 건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부터 은행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을 가입하기 시작한 50대 A씨. 비보호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비보호지만 원금 상환이 안 된 적이 없어서 그냥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 무조건 나오니까. 평균 3에서 4%대 수익이 계속 나니 재가입을 이어갔고 A씨는 남편과 딸 앞으로도 9개 상품에 5억 원 넘는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손실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홍콩 ELS 상품 가입자 수는 모두 10만 명. 이 가운데 A씨 가족처럼 재가입한 경우가 90%에 달합니다. 2019년 파생 상품 DLF 사태 때와 다른 점입니다. 이유는 홍콩 지수가 지난 2021년까지 급등락 없이 유지돼 안정적인 수익이 났고 조기 상환이 문제없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예적금 갱신처럼 인식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조금만 넣었다가 그 다음에 상환되니까 조금 더 넣고 애 것도 남편 것도 제가 다 하게 된 거거든요. 그냥 당연히 정기예금의 재가입 같은 상품이라고만 생각을. 그런데 재가입자의 경우 상품 구조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져 불안전 판매가 온전히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DLF 사태 때도 재가입자는 5에서 10% 정도 낮은 배상 비율을 적용받은 바 있습니다. 가입했을 때 아무런 또 설명도 못 들었는데 손실이 발생할 만한 상황도 없었다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더 알게 된 게 사실은 없는 거죠. 페널티를 주는 건 부당하죠. ELS 만기는 이달 8천억 원에 이어 2월 1조 4천억 원, 3월 1조 6천억 원, 4월에는 2조 6천억 원 등으로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가입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 준수, 투자 적합성 등이 배상 조정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가입자가 대부분인 만큼 분쟁 소지가 커 대규모 불복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한 고객이 영상 통화로 홍콩 ELS 상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네. 비대면으로 ELS를 판매할 땐 이처럼 영상 통화로 상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 고객은 1억 원 넘게 상품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통화가 이뤄진 곳은 모두 은행 영업점 내 VIP 룸이었습니다. 고객님 이게 은행 내부인 게 나오면 안 되니까 저 조용히 있을게요 하고 벽에 이렇게 붙어서 서 계셨거든요. 눈빛 마주치고 막 그런 게 영상에 다 나오거든요. ELS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대면 판매할 경우 투자 성향 분석과 상품 설명 등에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영업점에선 은행 창구를 방문한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영상 통화로 대체해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한 겁니다. 불안전 판매 우려가 있어 5대 시중은행 모두 내부 지침으로 영업점 내 비대면 판매를 금했지만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열어줬고 그분이 이제 상품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체크하시고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DLF 사태 때 배상 책임 산정에 있어 불안전 판매와 함께 내부 통제 실패도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직원의 잘못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지침을 계속 지켜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는 거죠. 홍콩 H지수의 급반등 가능성은 낮은 가운데 만기가 쏠린 내년 4월에 손실액이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지난달 중순 A씨는 ELS 상품 관련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3천짜리 끝나서 들어갔어요. 월요일날 또 ELS 괜찮은 것들 좀 나오는데. 앞서 가입한 ELS가 손실 위험 구간에 진입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당분간은 ELS를 안 하려고요. 은행 직원은 설득을 이어갑니다.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아직 조금 더 떨어질 거로 보시는 건가요 혹시?
그러면서 수익률이 더 높은 ELS 상품으로 손실을 만회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요즘에 뭐 ELS 수익률 한 7.7까지 나오거든요, 월요일에. 그래서 조금 수익률 괜찮을 때 만회를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기는 해요. 해당 은행이 이 상품 판매를 전격 중단하기 2주 전 시점이었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죠. 50% 손실이 난 상태에서 추가 가입 권유를 받았고 전화가 와서 약속을 잡고 가면 그냥 안심을 시켜서 ELS로 가입하게 만든 거예요. ELS와 같은 초고위험 파생 상품은 전화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홍콩 연계 ELS 상품의 재가입률은 90%, 수익이 나서 스스로 재가입한 경우와 부당 권유에 따른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ELS 상품이라고 있는데요. 이러이러한 상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입 권유를 직간접적으로 했다면 부당 권유 행위 금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원치 않는데도 전화 등으로 권유한 경우는 불안전 판매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A씨는 경북 상주에서 홀로 지내는 아버지가 수익이 좋을 거라며 보여준 통장들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홍콩 지수 연계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눈앞에 아찔하면서 2021년 1월에 2억을 투자하고 넉 달 뒤인 5월에 다시 2억을, 그리고 다음해 2월 1억과 5천만 원, 모두 5억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수십 년 농협은행만 거래한 90대 노인에게 원금도 보장 안 되는 한 가지 상품만 권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난층으로 좀 보청기를 끼고 소통도 잘 안 되시는 분한테 젊은 사람들한테도 분산 투자를 권유를 하는데 농협은행 측은 고령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판매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수수료도 보니까 다 1%씩 해서 5억 5천에 550만 원 이미 수수료 다 뺀 상태. 자기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2021년 당시 예금금리는 2%도 안 됐던 저금리 상황.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가입했는데 만기가 3개월 뒤인 A씨 아버지의 2억 원은 현재 기준 40%가량 손실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과연 은행 직원들은 이 상품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0에서 20% 확률로 손실이 나는 위험한 상품으로 상품 구조를 모르고 판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불안전 판매인지는 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 현장 검사를 다음 주까지 연장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